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하이스쿨. 네, 2교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다원 기자가 어디 갔어요? 네, 없어요. 갑자기 또 인터뷰 스케줄이 있어서 얘기 안 하면 몰랐는데. 좀 멘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좀 네. 양해 말씀드리고 어차피 근데 2교시 내용들은 뭐 제가 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평양 공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제 그 중계 나온 거 보셨어요? 봤어요 제가.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네. 보는데 3사 뭐 지상파부터 시작해서 다 했죠. 뭐 뉴스 네. 채널까지 네. 다 틀어주시더라고. 네. 근데 좀 아쉬운 지점이 몇 개가 있더라고. 어떤 거 있었어요?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분들이 갔지만 네. 좀 어떤 차분한 노래들이 많았다. 아, 대한민국 가면 아이돌 또가 대사 아닙니까? 네. 뭐 엑소든 어. EXID든 뭐 어쨌든 뭐 신나고 이렇게 흔들고 평양 가서 위아래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싸이도 못 갔던 것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좀 한편으로 좀 밀려 있는 듯한 느낌.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아, 장르가 너무 좀 조용했다. 왜냐하면 네. 단독 혼자서 이렇게 노래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거는 맞지만 이 군무 대한민국 하면 아이들의 K-팝의 이런 현재를 보여주시는 현재를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지. 그 대표로 레드벨벳이 갔잖아요. 그래도. 한 분 또 빼고 가셨잖아. 그럼 완전 거기부터 체가 얘기해 아닌- 볼까요? 아, 그럼 태영 씨좀 소감 같은 게 혹시 저는 그날부터 네. 뉴스로 네. 귀국하자마자 귀국이라고 하는 귀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귀환? 귀환해. 남측으로 우리나라니까. 귀환. 그쵸. 어. 귀국은 좀 그렇지 귀환. 네. 네, 귀환하신 후로 바로 네. 얼마 안 돼가지고 상암으로 옮기셔가지고 최진희 선생님 인터뷰도 받고 네. 정인 씨 인터뷰도 받거든요. 와서 네. 이제 정말 방송되기 전에 생생한 네.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와서 네. 한 영상을 봤거든요. 아니 네. 인터뷰를 봤거든요. 어. 음. 근데 저 그 영상을 막 보는데 네. 저분들은 긴장 안 될까 이 생각한 게. 도훈 씨 만약 평양 가서 행사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 바들바들 떨죠. 모르고 그래 쏨매다 뭐 이렇게 모르고 북한 말도 한 번씩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그런 좀 약간 좀 재치를 부리면서 그죠? 근데 그분들은 와 제가 이렇게 보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저게 다 라이브 아닙니까? 그렇죠. 밴드로 이제 긴장도 조용필의 안 하고. 밴드인 위대한 태선생이 거의 반주를 해주셨다 어,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공연들을 뭐 취재를 해보고 하지만 확실히 좀 점잖은 분위기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동엽 씨 말씀대로. 근데 그게 네. 아무래도 북한 북주 주민들을 좀 고려하는 정서를 그런 좀 선곡이나 네. 그런 접근이 아니었어. 그래서 좀 특별하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보다는 사랑 노래 위주로 많이 했던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활기찬 무대를 보였던 게 이제 윤도현 밴드라든가 네. 아니면 레드벨벳 레드벨벳.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네. 같은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어제 중계해 보니까 강산희 씨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라고요. 첫 곡을 라구요를 부르시고 두 번째 곡을 명태라는 노래를 네. 불렀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이 강산희 씨 이제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함경도 또 출신이시라 가지고 네네. 이제 명태에 대해서 이제 함경도 사투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게 제가 이제 관객석을 딱 보니까 막 이제 함경도 사투리를 막 흉내내는 뭐 명란젓 뭐 맛있제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조금씩 웃는 분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재밌는 부분들은 좀 통하겠다. 근데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명태로 노래를 부르는 노래 처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쵸. 그런 뭐 체제를 약간 찬송하거나. 아니면 네. 김일성 아니면 뭐 부자들. 그죠 무슨 네. 뭐 약간 사랑 노래도 뭐 휘파람처럼 가벼운 노래라든지 이런 주제만 했을 텐데 명태를 어떻게 해먹고 쪄먹고 뭐 발라먹고 이런 노래를 네. 남측에서는 부르나 싶었던 그런 좀 의아한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드벨벳 노래가 나올 때는 보니까 다들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보시는 네. 부분들이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네요. 네.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방청석에. 네, 혹시나 레드벨벳 노래를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 없을까 싶었는데 네. 일단 화면에 잡히는 분들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밑에 어떤 기자분이 네. 그 옛날 예은 씨하고 사건 ETMC 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썼더라고. 그 그 북한 분들이 사진 제목에 제목에 네. 그 북한 분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무표정하게 표정을 보고 보시니까 있으니까 레드벨벳이 했던 말이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사실 뭐 이런 그 정도 기사도 있더라고요. 라인업으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꾸려서 많이 표를 팔면 와, 대박이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왜냐면 정도 되겠죠. 조용필 씨가 아, 나오는 조용필 씨 공연은 해도 맞아요. 되는데 진짜 좀 웬만한 진짜 가수들이 다 총출동한 그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선희 씨도 네. 야 잘뭐 속성에 나오시는 분들이 원래 좀 나오지도 아니잖아요. 않고 네. 그분 진짜 아직도 녹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름다운 광산 부르는데 네. 딱
따따따따따라 이거 송원희 씨가 했던 거 이후로 저는 이선희 씨 버전을 못 봤거든요. 오리지널 버전. 원조 오리지널을 보는데 와 기가 막힌다. 마이크 제가 요즘 노래 부르잖아요. 최대한 제 목소리를 출력을 넣기 위해서 최대한 마이크를 입에 붙이는데 그분은 출력이 너무 셀까봐 마이크를 이렇게 오히려 떼죠. 떼는 너무 시끄러울까봐. 와 저는 풍부한 성량, 그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또 두 분이 나오셔서 그 무대를 자각하는데 와 멋있더라.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네. 최진희 씨가 그 뒤늦은 후회를 뒤늦은 후회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막 올라오고 해서 저도 네. 궁금해서 이제 그 다운받아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인가요? 김정일 의원장이 지금이 김정은 김정은 헷갈려요. 김정일 선대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김정일 애창곡이었다.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헷갈려서 위원장까지 붙였는데 너. 위원장 두분 다 위원장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걸 잘 안 붙이잖아. 제가 옛날에 학교에 끌려갔던 게 국민학교 때. 네. 저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북한에 뭐 누구냐 했을 때 다들 김일성 썼는데 제가 김일성 수령님 썼다가 야 네가 체제 그때만 해도 우리 반공 체제가 그러니까 반공의 분위기가 강했죠. 너희 아버지 마셔 막 북에서 내려왔냐고. 갑자기 수령님 아니 왜 붙인 거예요 진짜? TV 보면 김일성 수령님 그러니까 나는 김일성 수령님을 당연히 썼지. 북한 방송은 너무 열심히 먹어요. 다들 김일성 열심히 쓰는데 봤네. 내가 그때 수령님 썼다고 끌려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보통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하는데 아니, 너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제가 뉴스 부름을 보니까 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님까지 아니더라고요. 김정일 위원장. 또 대구 출신이시니까 대구가 또 약간 더 그런 분위기가 좀 끌려갔었어요 학교에. 많았겠죠. 교무실에. 대박이네요. 뒤늦은 후회를 제가 가사를 음미해서 봤는데 네. 약간 이거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닌가. 국제사회에 우리가 지금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약간 그런 쪽 연결을 해서 들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럴 수 네. 있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덜란드의 빨간 맛. 네. 과연 어떻게 궁금해 동지. 궁금해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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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동무. 동무. 그렇게 불렀으면 어땠을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스개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이제 평화 아니 좀 정치가 좀 이렇게 유연해진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예전 같으면 되게 체제나 이런 또 그런 차이 때문에 되게 경직될 수 있는 네.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또 국내 네티즌분들 반응을 보면 약간 그런 걸 약간 좀 유화시켜서 이게 뭐 그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에들베베 팬이어서 부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3일 공연에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일정을 조정해서 깜짝 등장했단 말이죠. 이설주 오. 그 와이프 되는 부분하고 네. 그래서 이제 꼭 끝나고 나서도 이제 막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에들베벳을 볼지 안 볼지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 또 아이린 씨하고 되게 같이 또 사진을 아니 또 그것도 봤어. 또 문제가 돼서 네, 논란이 찍었어요. 됐더라고요. 네. 왜 아이린을 네. 옆에 세웠느냐. 네, 뭐 그런 얘기에 있어서 이제 최진희 씨가 또 라디오에 출연하셔가지고 뭐 세운 거에 있어서는 별 의도가 없다. 그냥 근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거리상으로 봤을 때 백지영 씨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백지영 씨가 바로 옆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고 그냥 아이린 씨하고 같이 있었다. 이게 이제 약간 그쵸. 화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남겼던 이제 평양 공연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가기 전에 사실 이제 조이 씨 관련해서 좀 불참 관련한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사건이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31일이 이제 올라가시는 날이었는데 30일 날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0일 날 이제 조이 씨가 최종적으로 이 레드벨벳에서 이제 이렇게 멤버에 빠져서 평양에 불참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이 기사 이후로 좀 많은 좀 누리꾼 분들이 좀 화가 났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럼 어차피 완전체로 못 갈 공연이었으면 왜 이걸 수락을 했냐? 그리고 왜 전날 정부 행사인데 왜 못 간다고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통보를 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되게 막 화가 나신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SM이 좀 이렇게 뭐 드라마 스케줄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해명을 하고 그리고 30일 날도 윤상 씨가 원래 완전체 공연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서도 섭외를 했지만 결국에는 잘 안 돼가지고 뭐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이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봉합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게 4월 1일 2일 정도까지 계속 논란이 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난 부분이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왜 그 29일 날 또 레드벨벳이 일본 공연을 또 갔어요. 또 완전체로. 그러니까 일본 공연은 5명이서 다 가면서 왜 국가적인 행사인 평양 공연은 4명만 갔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많이 취재를 하고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뭐였냐면 이 레드벨벳은 이제 사실 콘서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이미 계획이 다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잡혀있던 스케줄이고 또 이제 조이 씨 드라마 출연도
이전부터 이제 출연이 약속돼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레드벨벳이 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SM에 연락을 한 거죠. 네. 근데 SM 측은 최초로는 고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조이 씨도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 가고 나머지 멤버들도 약간 개인 일정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4명만 가도 괜찮다라고 정부 측에서 다시 재차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이제 북한에 이제 올라가려면 신분 조회를 다 하고 이제 조회를 네. 해서 북한 측에 허락을 맡아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명단도 최초에 4명만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랑 SM 측에서는 이런 통보하고 이 사실을 떠나서 네. 4명이 이제 합의를 하고 올라가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중에 이제 보도로서는 이제 전날 알려지게 되고 또 이제 이 어떤 매체에서는 또 문체부나 통일부에 연락을 해서 정부도 몰랐다. 우리도 조이가 못 가는지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니까 더 이제 혼란이 가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사실 이 문화체육관광부나 통일부에서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진행한 게 아니라 그 문체부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통일부 분들 그다음에 뭐 공연 관계자들 뭐 윤상 씨가 이제 있는 그 TF 팀이 있거든요. 데스크포스가 그 팀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전화를 여러 군데 해봤더니 문체부나 통일부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은 따로 네. 따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이제 산하에 있는 그 팀이었는데 네. 그 팀 외에는 이제 공연 관련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SM이 이제 4명을 가기로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네. 조이 씨를 합류시켜 보려고 아.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좀 조율을 해봤대요. 근데 결국에는 MBC 측에서 지금 이제 화려한 유혹자라는 네. 그 이제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음. 그 스케줄이 도저히 이제 안 되고 결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적 행사지만 어쨌든 드라마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좀 그렇죠.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이 씨가 못 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SM의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애초부터 SM은 고사를 했고 정부 측에서 4명이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명단도 정부의 그런 허락 하에서 4명만을 올렸다는 그 사실이 있었다는 네.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29일에 일본 공연을 왜 갔냐. 이것도 알고 보면 사전에 잡혔던 스케줄이니까 이제 이거는 다 뭐 드라마 촬영도 조이 씨가 이제 피해서 이미 잡았죠. 왜냐하면 이 공연 스케줄이 먼저 잡힌 거고 그다음에 드라마가 잡혔으니까 드라마 촬영 때 당연히 일본 공연 거는 이제 빼준 거죠. 네. 뭐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거를 잘 몰랐던 이제 분들에게서 나왔던 오해였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레드벨 공연도 잘 끝났고 네. 그 심지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또 하는 바람에 네. 뭐 좀 몰랐던 그 팀을 몰랐던 좀 중장년층한테도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 레드벨벳이 좀 알려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에 레드벨벳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을 어쨌든 대표로 해서 우리 네. 가수분들이 하고 예술단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교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원래 문화부터 먼저 공유가 돼야 그쵸, 통일이 그쵸.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같은 그런 것들은- 의미에서 저는 참 네. 이렇게 뭐 이제 가요 공연도 많지만 개그 공연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야, 북한의 개그가 네. 사실은 힘든 게 개그의 본질은 코미디의 본질은 풍자잖아요. 네. 거긴 풍자가 허용된 나라가 아니니까. 풍자도 안 되지만 네. 김정은 씨 닮은 우리 개그맨 몇 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박수 치는 순간 저격입니다. 못 가는 거죠. 네. 근데 동엽 씨가 하셨던 그 역사 속 그날이나 이런 네.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가능할 수. 왜냐하면 네. 이 일제 시대에 대한 기억은 다 독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남한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을 네.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그 매국노 아, 그 그쵸. 일제 때 청산을 했죠. 청산을 깔끔하게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했을 때 네. 아마 각광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약간 좀 사투리를 또 네. 그 북한 사투리 북한 사투리 비슷하게 썼어요. 했지요. 강원도 사투리 아니에요? 아니 북한 쪽입니다. 째요. 당시 약간 설정을 설정을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 쪽인데. 멜러요 뭐 배를 좀 넣어요. 이런 어투가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화적인 교류 분위기를 사실 이렇게 정말 있어야 되지만 일각에서는 또 네.
이 우리의 주적은 아직도 북한이다. 잊지 말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넘어가지 말자. 어려울 때 꼭 뒤에서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방은 더 강화해야 된다. 6.25 전쟁이 난 이유 접근이 방심해서 네. 이런 항상 그런 이야기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경계심을 늦추지 말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가을에는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가을이 됐다. 가을이 온다. 뭐 이런 가을이 거. 온다. 가을이 됐다. 가을이 됐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 또 나와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또 진짜 뭐 좋네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심 네. 뭐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저 위에 뭐 제가 북에서 오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잘 몰랐지만 또 한민족이라는 게 또 이선희 씨랑 같이 공연을 했던 김옥주 씨 제2의 리설주를 부르는 김옥주 씨 제2 얘기를 같이 제 얘기를 같이 불렀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제 눈을 맞추고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교감을 하는데 마치 제가 이렇게 이선희 씨처럼 빙이 된 듯이 약간 좀 이렇게 이게 그냥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찡한 그런 감동?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마지막에 휘파람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참 좋았을 건데. 휘파람은 이제 원래 초반에 부른 노래죠. 반갑습니다 하고 휘파람은 초반에 노래고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를 이제 마지막에 같이 그쵸. 좀 많이 부르게 돼요. 우리 남한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뭐 시간 그- 약간 그런 요런 느낌이죠. 느낌. 네. 네. 노래방에 가면 자주 나오는 마지막에 그 노래. 그리고 나이트클럽 갔을 때 마지막에 손님 나가라고 나가라고. 치울 때 계속 노래 틀어줍니다. 시끄럽게 틀죠. 매장에서 빨리 맞아요. 나가시라고. 나가라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뭐 지금 이제 이번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이제 4월 27일 날 이번 달 27일 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문화적 교류는 잠시 좀 접힌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이제 많은 분들 예상대로 가을에 또 한번 그런 공연이 있다면은 또 이번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에도 이제 평창 때 한번 예술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전방 형식으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폭을 넓혀서 네. 그러니까 뭐 공연뿐만 아니라 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뭔가 좀 옛날 개그 같은 거 역사 개그나 아니면 또 뭐 그런 그 원맨쇼 하시는 분들 나 올라갈 수 있는 이주일 건가? 선생님 네. 예전에 하셨던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추억 속의 그런 느낌을 맞아요. 좀 이렇게 안 건드리면서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만들어낼 수 저 있어요. 아저씨라고 사슴했던 것도 네. 전혀 정치 동물 색깔이 개그, 없거든. 뭐 동물 역사 맞아요. 개그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알던 동물 네. 우화를 가지고 네. 하는 그런 걸 거니까. 또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개그 쪽도 약간 남북 교류가 거기도 희극 배우들이 있었어요. 계시잖아요. 예전에 남철우 씨라고 네. 그 북쪽에 개그맨을 네. 해서 그분은 내려왔던 냉면집 사장님이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개그맨 하시다가 이렇게 그래요? 내려왔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넓혀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소개된 소식이 네. 저희가 항상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또 조회수를 일으켰던 왕진진 씨 사건을 시작됐구나. 다시 어떻게 한번 됐어요, 또, 진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공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 뭐 이런 관련 공판은 아니었고 네. 이분이 이제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오후에 이게 이제 2천만 원 뭐 그렇죠. 뭐 어제 이제 중앙지법 그 형사 8단독 심리로 오전 11시 40분부터 이제 횡령 사기 혐의 재판이 네, 있었어요. 횡령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네. 이제 이 왕진진 씨가 지난해 한 교수에게 10억 원대의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1억 원을 받아간 거죠. 네. 그래놓고 이제 도자기하고 1억 원을 받아갔는데 10억 원을 팔아주겠다 하고 이제 받아갔는데 거기 돈도 안 돌려주고 도자기도 안 팔아줘서 도자기도 안 돌려주고 허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횡령 혐의로 이제 좀 이제 고소를 당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의 외제 차량을 가져가가지고 네. 이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네. 이걸 받아가서 돈도 받아가고 차도 좀 안 돌려주는 또 혐의로 이건 네. 사기 혐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혐의가 약간 병합이 돼가지고 음. 같이 이제 공판이 열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 자리에는 왕진진 씨하고 늘 옆에 있는 또 낸시 신행 씨. 씨가 같이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공판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은 이제 이후에 공판 이후에 이제 퇴장을 하시면서 뭐 기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재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뭐 이제 특별하게 뭐 횡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퇴장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취재진의 많은 질문에는 그냥 답을 안 하시고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공판장 안에 있던 분들로 통해서 얘기가 전해진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전 공판에서 이 왕진진 씨 측 변호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기 혐의는 뭐 부인을 했지만 횡령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 관련해서 뭔가 팔아주겠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챙긴 거는 뭐 일부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증거 신청까지 다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인사 이동을 해가지고 담당 판사가 바뀌는 바람에 이전에 있던 이제 판결문이나 이런 조사 관련 문서를 막 읽어주면서 이제 내용을 공소 내용을 확인하다가 과거에 뭐 횡령 혐의 인정한 게 있는데 맞냐 그랬더니 또 갑자기 아니라고 하신 거죠. 예전에는 국선 변호사를 썼다가 이제 그분하고 결별을 하고 다시 사선 변호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그 만든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 이제 이 횡령 혐의를 인정한 거는 국선 변호사가 말을 잘못한 거다 주장하신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횡령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안 했 대답을 했는데 국선 변호사가 그걸 마치 한 것처럼 대답을 해서 재판 끝나고 약간 언쟁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하고 일을 같이 안 하고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래서 이제 왕진실 씨는 이전하고 다르게 횡령과 사기 혐의를 둘 다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래가지고 새로 또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뭐 횡령 당시에 뭐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던 관계자 분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달려났던 뭐 딜러 분이 있는데 이분을 또 증인 신청을 하면서 오는 19일 날 다시 또 추가 공판이 열리게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사 쪽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공소장을 내면서 예전에 뭐 횡령 혐의 인정하고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 같은 것도 인정을 해놓고 갑자기 이제 부인을 하니까 좀 황당해했대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본인이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길어지게 되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공판이 사실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정을 하면은 금방금방 심리가 끝나는데 계속 뭐 다퉈보겠다라고 나서면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됐는데 결국 이제 검찰은 이제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기소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다뤄봐야겠다 해서 재판부에 일단 넘기기로 일단 결정을 해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뭐 합의나 이런 건 아니라 법원에서 결국에는 좀 해결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 그 이제 공판 끝나기 전과 뭐 후에 낸시 씨가 요즘에 굉장히 지금 SNS를 통해서 글을 많이 남기고 계시거든요. 이제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 장재현 씨 요즘에 재수사 관련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이 우리 남편이 계속 그 증거라는 편지도 언론사에 보내고 뭐 그랬는데 이제 아무것도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겼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해서 뭐 이제 감방 예전에 이제 그 수감 시절에 계속 뭐 편지를 받아서 옮겼던 그런 CCTV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언론사에 보냈던 그런 편지도 있을 건데 그걸 왜 공개 안 하고 그다음에 정신 감정을 해서 정신 이상자라고 딱 몰아가느냐 그 필적 감정도 약간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수사 당시 수사 결과를 다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저희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편지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도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러 가고 바보 그때 그 콧물 흘리고 코파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그 편지 원문을 공개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스포츠칸 언론사에 제보했던 뭐 내용인 2009년 편지 내용들을 공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남기셨거든요.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와서 저희가 그때 보도한 적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원본이 있나요? 그 원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찰에 제출했죠. 사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베이징 가 계신 박명 선배도 약간 연결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왕진진 씨가 박명 선배 앞으로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는 아마 그때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왕진진 씨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럼 장자연 관련해서 뭐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뭐 추가적인 편지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자꾸 은경 선배한테 보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은경 선배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없거든요. 당시에 성남경찰서에 다 넘겼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뭔가 그 뭐 카드 돌려막기 느낌은 아니겠지만 계속 편지를 자기가 안 갖고 있고 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저희도 저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약간 지금 따로 지금 뭐 그 말고도 장자연 씨 사건 말고도 뭐 사기혐의라든지 횡령혐의라든지 네, 그렇죠. 뭐 그 전자발찌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해줄 의혹이 것들이 많죠.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아닌 네. 건가라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 관련해서 뭐 그 내용도 있어요.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뭐였냐면 내시경 씨가 약간 팩트 파악이 좀 안 되신 부분이 네. 접견을 왜 거부했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접견을 하려고 했는데 왜 막았냐. 근데 저는 갔었거든요. 저를 만났으니까 네. 결국 접견이 안 됐다는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저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부산구치소 갔던 만났고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네. 그 상황을 통해서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낸시경 씨를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100%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편지 원문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편지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편지가 너무 약간 여러 가지로 중언부언이 많고 좀 이렇게 좀 사담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낸시경 씨가 말씀하시는 이 원문을 공개하라. 원문까지는 아니겠지만 원문은 지금 저희한테 없으니까 공개할 수 하기 못하고요. 네. 그 주요 내용들은 이미 다 기사화가 됐다는 말씀을 네. 조금만 더 구글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마 나오겠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좀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장자연 수사 관련이 최근에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 예, 그쵸. 8, 9년 만에. 예, 그렇죠. 9년 만에 네. 그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에서 뭐 장자연 사건하고 용산 참사 등을 이제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공고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공고까지는 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다양한 지금 뭐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장자연 관련해서 뭐 언론사 사주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거의 무혐의가 나왔었거든요. 아, 그쪽 관련된 네. 부분이 무혐의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나왔죠. 좀 더 이제 밝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낸시경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거하고 이제 그 건은 그 건이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봤을 때는 이 왕진진 씨나 낸시경 씨의 이런 말씀은 네. 그 진실 규명을 오히려 좀 흐리게 하는 그쵸. 요소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편지라는 게 두 번의 이런 그런 그 국가수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아니라고. 약간 좀 위조됐다는 게 지금 판명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네. 언론사니까 그런 그 국가수 쪽의 그런 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좀 안 되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 진실 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하지만 그 건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기 횡령 건과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장자연 건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네. 이걸 같이 묶어서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약간 본질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취자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더 지금 SNS에 남기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뭐 공론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충분히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좀 조명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견을 안 했다, 뭐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 거 맞죠. 하지만 만난 기자가 없었다는 거는 말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 그게 하 기자님이 답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모를 수도 있죠. 사실은 뭐 네. 왕진진 씨가 그때 만난 게 전지를 모를 수도 있는 모를 거고. 수도 있고 그때 네. 바보로 진짜 갔잖아. 근데 그 호박하고 했으니까. 들어가서는 바보짓을 안 했어요. 바보짓 안 했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보짓을 했지만 네. 들어가고 나서는 바보짓을 안 하고 그래도 바보짓 뭔가 취재를 하려고 그때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그때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약간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부분도 사실은 네. 재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공판 관련해서도 뭐 19일 날이니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는 또 다른 또 말씀을 더 소식을 드릴 수 있을 들을 것 수 같은데 있겠네요. 네. 아무튼 좀 댓글 분위기는 좀 많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예.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예,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부분이 들어요. 있기 때문에 사실 의혹을 또 있으면 또 해명하는 게 맞고 또 본인의 억울함이 있으면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뭔가 좀 피로함을 주고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만 나열할 경우에는 되게 좀 피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재판 결과에서 사실 무고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약간 그런 여론전의 형태로 뭔가 말씀하시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사안은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뭐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이슈 특집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예가 하이스쿨이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오늘 다뤄가지고 네. 좀 주제가 많았어요, 그죠? 네. 맞아요. 미투도 있었지만 뭐 권지함도 있었고, 영화 쪽도 한번 다루고 네, 그다음에 뭐 저 우리 북쪽에도 평양 한번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네. 약간 정치 사회적인 고루고루 다룬 고루고루 느낌이에요. 저희가 왠지 오늘은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놨다. 음.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들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연예가 하이스쿨은 계속된다는 점 네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가 하이스쿨이었습니다. 수업 끝. 다음 주에 만나요. 딩동 딩동 딩동